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엄마 순화당입니다. 무지무지 덥더라. 덥다가 비 오다가 덥다가 불쾌지수가 폭등이야. 다른 경기가 폭등을 하고 주식이 폭등을 하고 뭐 부동산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네, 불쾌지수만 폭등을 하고 있어. 여러분 조절 잘하세요. 맞습니다.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자, 오늘 저희가 또 찍어볼 주제는요, 좀 저는 이제 무서워요, 찍기가. 왜요? 왜냐면, 선생님이 예언을 해주시면은 다 이제 맞다 보니까, 적중을 하다 보니까. 그 말 사실입니까? 아, 진짜죠. 왜냐면은 뭐 쇼츠로도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고, 다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하반기 대한민국 운기가 어떨까? 이 나라의 운기. 근데 내가 이렇게 폭등이라는 말을 자꾸 쓰거든. 폭등 이런 잘 말 안 쓰는데 네. 뭐가 진짜 폭등일 것 같아. 폭등.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잖아. 네, 그쵸. 그 기운이 많이 향상될 것 같아. 우리 집 없는 집이 재산인 우리 보통 시민이들 있잖아. 네. 근데 또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또 이제 임대업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또 많고 네. 또 건물 빌딩 뭐 이런 분들 임대 막 너무 많이 비어 있잖아. 네. 근데 요즘 그게 제일 어려운 거다 나로서는. 왜 이렇게 매매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 굿 좀 해주세요. 네. 나 굿 안 해준 집도 몇 명 있어. 무당이 굿을 안 해줘. 그러니까 선생님은 왜 어려운 걸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제발 좀 선생님 굿해갖고 팔아주세요.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어.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 나도 이상하더라고. 이건 무슨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이것만 팔아주시면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있고 이것만 팔아주시면 똑같은 조건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컨택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를 넘고 성부를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건물이고 똑같은 매매인데도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 네. 이제 그것은 이제 나의 판단에 의해서 내 할아버지가 판단을 해서 하는 문제겠지만 요즘 부동산 때문에 애가 타는 분들, 임대업으로 애가 타는 분들, 매매가 안 돼서 애가 타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그런 문제로 찾아와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제 매매꽃이나 계약서 부동산에 도장 찍게 해달라고 기도 발언이나 하는데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토의 기준도 있고 그 사람의 사주국론의 기준도 있는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건 될 것 같으면 제가 손을 대는 거고 제가 손을 대도 안 되고 이제 제가 도리어 이제 이 쌓아온 나의 명예가 실족되는 일은 아예 안 하거든요. 이렇게 좀 그런 걸 철저히 지키는데 어떤 분이 하루는 막 원망을 하더라고. 제발 선생님은 할 것 같아서 왔는데 왜 안 해주시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생각해볼게요 돌려보내고 생각해보고 돌려보내고 연락을 안 넣은 거지. 왜냐면 내가 뭔가를 정성을 들이더라도 그분은 없어서 힘들어서 매매 때문에 힘들어서 왔는데 또 경비가 들어가잖아. 정성 경비가. 그럼 그게 날리는 것 같아 내 생각에. 효용이 없을 것 같아 내가 해줘도.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부동산인데도 내가 하면 또 효용이 있을 것 같아.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판별을 하는데 그만큼 부동산 때문에 지금 울고 그만큼 애를 타는 분들이 많아. 근데 이런 기운들이 상승될 것 같다 하반기에는. 상승될 것 같고 또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상승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의 가치가 이제 제 위치를 조금 잡고 그런 폭등 조금 지역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좀 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 세금 철저히 관리하세요. 적은 세금이든 뭐 부가세를 많이 뭐 하던 간에 세금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나라에 지금 이제 전체 국민들한테 뭐 얼마씩 다 그쵸. 기부했잖아. 네, 민생. 근데 이제 민생 그거를 위해서 대통령이 이제 나라에 이제 어르신들이 잘 그러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그만큼 또 그 비워진 창고를 채워야 되니까 네. 이제 없던 세금 문제들이 자꾸 생기거나 강화되거나 이제 올리거나 그런 세금의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내년까지 이제 이 경기는 우리가 이제 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서민은 서민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이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고충이 있을 것이고 개인과 나라와 기업과 모든 것들이 네. 우리가 어느 한 분야만 잘 돼서 그게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관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불황적인 부분에 대한 대처나 이런 지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안정보다는 불안 쪽으로 가고 있어요. 불안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후죽순처럼 어떤 분야에서는 막 굉장히 올라가고 어떤 분야에서는 내려가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반기에는 조금 호전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오르는 종목이나 오르는 그런 것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것이 좀 있어서 자원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박사나 석사나 기업이나 네.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국익을 위한 개발되는 연구했던 것들을 일반인들이 몰랐던 뭔가가 나와서 조금 호재가 될 것 같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의 이익이 네.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석유가 발견한다 그러면 자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없었던 석유가 발견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익이 높아지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의 머리에서 신기술이나 신약이나 신뭐 어떤 분야의 개발이나 네. 이걸로 해서 조금 뭔가가 결과가 나와서 조금 국위적으로 이름이 선양이 되거나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게 하반기에는 꼭 뭔가가 기회가 되고 이런 좋은 호재가 우리나라가 생길 것 같아요. 하반기에 여지껏 이제 예를 들어 과학적인 부분에 이제 인재를 양성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했다면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뭐가 나와서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선양도 되고 이익도 되는 이런 호재 경기가 하반기에 뭐가 폭등이 된다 자꾸 그래. 이게 폭락이 아니고 폭등이라는 것은 이 전반적인 경계는 어렵지만 어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솟구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기운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한 분야가 솟구침으로써 그 분야에서는 또 이름도 나고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전 세계가 지구가 1위권에 속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다 이웃나라나 먼 나라나 다 교류와 이렇게 다 협력으로 같이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수출할 것도 있고 수입할 것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이런 것들의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했다면 네. 이렇게 개발되는 걸로 인해서 수출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수출하는 그 이익의 그 기운이 좀 올라가는 기운도 느껴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수입이 많았다 수출이 적었다 이런다면 네. 우리가 이제 수출 쪽으로도 조금 상승하는 기운이다. 그런데 그게 아직 현실적인 사회 경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렇게 막 속 시원하는 그러니까 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고는 안 보인다. 이런 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마침 또 비가 오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올해 또 뭐 홍수 조심해야 된다. 또 뭐 겨우 가을에는 뭐 산불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자연재해나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 사실 선생님께서 예언을 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흉년이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익은 곡식이 떨어지거나 과일을 다 따야 될 때 뭐 태풍이나 뭐 이런 것이 심하게 와서 수확철에 수확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네. 그러니까
피해를 볼 것 같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과 농사를 졌다. 그리고 이제 사과가 이제 매우 잘 이제 능금이 잘 익어서 그걸 따서 이제 손이익을 봐야 되는데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이런 피해적인 거가 농작물, 가축, 사람보다는 이런 쪽으로 많이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겨울에 올해는 이제 우한의 해기 때문에 파란 뱀의 그거기 때문에 네. 병액수가 우리가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네. 뭐 이런 코로나처럼 이런 이 새로운 질환이나 질병이 한번 크게 또 돌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병원 같은 우리가 적십자 그 표시 있잖아요. 네. 그게 화경으로 자꾸 보이거든. 그게 병원 표시거든. 지금 제가 이거를 해석해 보면 그래서 또 병원이 바빠지지 않을까. 이런 기운도 느껴져요.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굉장히 불경기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네, 그렇죠. 실제로 손님으로도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운기에서 그래요. 운이 오기 전에 조짐이 굉장히 이렇게 애군이 크게 닥쳐요. 네. 불행한 일이. 우리가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징조가 뭐냐면은 자꾸 집안에 우환이 들고 네. 또 애군이 겹쳐서 자꾸 힘들어져요. 진짜 힘든데 이것만 고비만 넘어가면 올라가겠지 하는데 또 그 고비를 죽지 않을 만큼 힘들게 넘겼는데 또 우환이 겹친단 말이야. 네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산만 넘어가면 굉장히 대박이 나는 대운이 드는 거야. 그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지나고 나서 조짐이 그래요. 운이 오기 조짐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기 위한, 더 선진국 계열로 반열로 오르기 위한, 또 우리들이 더 좀 유익하고 이렇게 좀 안이한 생활을 한 이 모든 것들이 네. 상승하기 위한 조짐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마음 한 뜻해서 이 고비를 일반인의 운이 오기 전에 우한이 이렇게 와서 힘든 것처럼 지금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시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격만 특히 을사년만 좀 잘 넘어가더라도 내년에 내후년에 올해보다는 나아지면서 또 이제 대운이 오듯이 좋은 또 기운이 우리나라에 또 뻗치고 있으니까 네. 길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 내년까지만 잘 넘어가면 한 2, 3년만 잘 넘어가면 그 지금 1년, 2년, 3년 네. 길으면 3년, 짧으면 2년만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대운이 우리나라에도 뻗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적인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정신 잘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나라 살림 하시는 어르신들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동안 시끄러웠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뭐 숭늉을 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보안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지금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좀 시끄러운 거야. 막 치고 있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이 시기만 넘으면 대운이 온다. 그때는 좀 편해질 것이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용기 있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선생님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